예, 오늘도 느린 한자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밤, 거의 새벽에 찍게 됐네요. 오늘 할 한자는 요 가운데 앙자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운데 앙.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이름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 이름에 중앙이라고 있죠. 중앙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중앙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운데 중이랑 가운데 중이랑 가운데 앙 서로 비슷한 의미로 이제 한자를 만들었죠. 신문 중에서도 우리 중앙일보라고 있잖아요. 중앙일보. 중앙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가운데 센터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앙자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짐인데 짐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놓고 딱 그 중심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짐과 이 짐의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중앙. 그래서 이 초기 글자에도 보면 여러 설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뭔가 이 사람 위로 뭔가 이게 딱 이런 뭔가 물체가 있고 이 사람이 중심이나 혹은 중앙에 있는 그런 모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글자를 딱 봤을 때 약간 뭐랄까 좀 외계인 같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글자를 보시면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초기 글자에서 서서히 또 변해가죠. 서서히 변해가면서 이 글자만 까지도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앙자로 가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 한자를 가끔 보셨겠지만 여기서 사람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서도 이게 그냥 뭐지? 되게 어떤 추상적인 기호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본래 모양이 바로 사람이 어떤 것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초기 글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센트르, 센트르가 센터랑 같은 거죠. 가운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들, 중학교 할 때 미들 스쿨이라고 하고 특이한 거는 끝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렇죠. 엔드, 끝이라는 뜻이 있고 insist upon 이라 그래서 insist는 뭔가 주장하는 거죠. insist upon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요 insist upon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짓궂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한번 뜻을 써볼게요. 짓궂게 자꾸 요구하다. 수거죠. insist upon. 그 다음 의미가 entreat인데 여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찾아보니까 요 beg your pardon 할 때 요 beg랑 같은 의미래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다. 그래서 entreat도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찾아보니까 in 더하기 treat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make의 접두사고요. treat는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기를 간청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하다라고 하는 트리트가 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beseech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같은 의미로 implore라는 이런 단어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청하다, 애원하다, 하다. 그래서 치료가 되기를 막 간청하는 거구나 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beg랑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큰 괄호가 있어서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man working in an open place. 제가 설명드린 거랑 조금 다르죠. 칼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려진 공간에서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골문을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이 목에 뭔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건인데, 또 어떤 설에는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짐이잖아요. 짐을 지고 있는 건데, 어떤 설에서는 이거를 형벌 도구, 그래서 예전에 춘향전에서 그 춘향이가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때 목에다가 어떤 칼이라고 하죠. 이런 걸 걸고 있잖아요. 이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제 보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글자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인지 이 글자가 이렇게 오면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앙이 이제 기본이 돼서 이 나머지가 또 파생 변주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뭔가 불길한 그런 형벌 도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게다가 죽을사의 왼쪽 부분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더욱더 좀 불길한 그런 느낌이 들죠.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체가 돼서 뼈가 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죽을사 왼쪽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재앙, 재앙앙자라고 합니다. 재앙. 우리가 뭐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다던가 아니면 홍수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의 앙자예요. 참고로 제자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요거는 원래 옛날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앞뒤로 혹은 앞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 그런데 이게 옆으로 흐르니까 뭔가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홍수를 의미하고요. 범람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불은 이제 뭔가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둘 다 일어나면 상당히 사람이 살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재앙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재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제자에는 이 죽을사 왼쪽 부분 여기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의미도 역시 칼라미티 들어보셨지만 이게 재해나 재난이죠. 재난, 칼라미티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트리뷰션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찾아보니까 더 쉬운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리벤지. 이거는 뭐 영화 제목도 있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라던가 또 특이한 거는 천벌이란 뜻이 있대요. 천벌. 근데 보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린 벌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트리뷰션은 좀 어렵지만 이것은 리벤지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앙자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을 보니까 벼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벼화자. 그래서 이 글자 전체가 뭔가 벼와 관련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글자는 우리가 거의 안 쓰는 글자죠.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내기 모 할 때 모앙자 라고 합니다. 발음은 똑같네요. 앙으로. 그래서 라이스가 이제 쌀이죠. 라이스 슛 스프라우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는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발아하다라고 하죠. 발아하다. 싹이 나오는 것. 그래서 스프라우트는 이 한자가 스프라우트, 발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조자가 들어있잖아요. 세조자가 들어가고 발음이 앙인 거예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다? 원앙이죠. 원앙. 원앙새. 그래서 이게 세구 요 윗부분 요게 발음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세조자를 먼저 써볼게요. 세조자를 쓰고 앙자
이렇게 하면 합쳐서 앙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합체를 해서 두 개를 합체를 해서 쓰면 또 아주 못 쓸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어풀이도 같이 보니까 만다린 덕이니까 중국 오리네요. 중국 오리인데 해는 보니까 암컷이라고 해요. 암컷. 그래서 암컷 중국 오리, 그것을 앙이라고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앙이라고 하는 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Symbol of Conjugal Fidelity. 여기도 좀 되게 어려운 단어네요. conjugal은 또 찾아보니까 더 쉬운 단어로 connected. connect가 연결하다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뭐뭐와 연결된, fidelity는 우리가 confidence란 말 있잖아요. confidence. 이게 뭔가 자신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을 신자. 그래서 fidelity는 바로 우리말로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똑같이 이 fide라고 하는 근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믿음과 관련된, 그쵸? 관련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과 관련된 뭐다? 상징이다. 뭐가? 바로 이 원앙새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원앙 한 쌍을 이제 또 뭔가 패백 같은 거 할 때 이제 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앙이 이제 한번 같이 살면, 그 새가 같이 살면 끝까지 같이 산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서로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절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상징, 믿음과 관련된 상징으로서 바로 이 원앙 앙자가 쓰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로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근데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자주 쓰지 않는 글자인데요. 여기 보면 마음 심자가 있어서 뭔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니까 원망할 앙자예요. 원망할 앙자. 그래서 여기 보면 to covet 라고 해서 뭔가 갈망하다, 갈망하다, 탐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covet란 단어도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 다음 discontented. discontented. 이건 dis와 content가 합쳐진 것 같은데, 이건 찾아보면 이 content가
우리가 왜 컨텐츠라고 하는 것처럼 컨텐츠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어떤 내용물이란 뜻인데 다른 의미로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satisfy. 근데 우리가 보면 뭔가가 있을 때 뚜껑을 딱 열었는데 내용물이 없으면 되게 허탈하잖아요. 근데 내용물이 있어야지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연관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는 this라고 하니까 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만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언짢은, 우리 언짢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딱 떠오르는 그 말이 앙심을 품는다란 말이 있죠. 앙심을 품는다. 뭔가 복수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앙심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앙자가 들어갑니다. 앙심.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의 뭐 알 일이 없는 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자주 쓰는 한자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앙심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긴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런 한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가 붙은 앙자다. 그 다음 요 글자는 우리가 자주 보는 글자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영국 할 때 이 글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국, 잉글랜드, 영국.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글자 하나 자체의 의미는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lower,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요 위에 이제 풀초자가 들어있죠. 풀초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꽃이란 뜻이다. 그리고 발음은 위에 거는 쭉 다 보면 앙이었는데 얘는 앙이 아니라 영이죠. 그래서 그 다음 beautiful, 아름다운, 뭔가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eminent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famous. famous는 아시죠? 뭔가 유명한 혹은 뭔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precious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에서 my precious 하면서 되게 소중한 그런 반지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지? 약간 그 괴물같이 생긴 그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precious는 뭔가 valuable, valuable, 가치가 있는.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이제 영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잉글랜드 혹은 잉글리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특한 게 그래서 옥편에 보면 우리가 꽃뿌리 영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꽃 혹은 이제 영국이랑 뭔가 이 유명하다거나 혹은 뭔가 가치가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영자도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그 영화, 영화 할 때의 영자인데요. 영화보다, movie죠. 그래서 여기 요 영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해 일자가 있어서 여기 뭔가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 light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of the setting sun, 이것도 찾아보니까 저녁에 우리가 석양이 비치죠. 그래서 석양의 빛이니까 석양빛, light of the setting sun, 석양빛을 바로 이 0이라고 한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앙자, 이게 바른 부분이고 여기에 해 일자가 들어가서 요 영자가 됩니다. 참고로 요거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빛을 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렌즈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빛을 뿜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영자. 그래서 우리 영사기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영사기. 그리고 또 이제 bright, 뭔가 밝게 빛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글자, 이 글자는 많이 뭉개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앙자를 쓰시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릇을 의미해요. 그릇 명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책이나 그래도 보면 뭐 혈의누 그런 소설 있었잖아요. 혈의 누 보면 이제 이게 피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릇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그래서 이게 혈입니다. 여튼 이것이 바로 그릇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어떤 그릇과 관련된 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앙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구나. 여기 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뭐 바게스라고 하나요? 왜 양동이라고 하잖아요. 양동이. 이 양동이 할 때 이 동이 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동이도 보면 마침 또 양자가 있네요. 이게 사전 찾아보니까 서양의 그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래요. 우리가 양복 이러는 것처럼 양동이, 서양의 이제 그릇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죠. 뭔가 주발이나 우리가 이제 밥 사발이라고 할 때 사발, 그 바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베이스인이라고 읽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베이스인이라고 읽고, 우리가 세숫대야 같은 거, 대야. 그래서 뭔가 그릇이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넓은 그런 그릇을 바로 이 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앙 쓰고 그릇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명자 들어가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추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abundant 라고 해서 그 막 abound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이란 뜻입니다. 풍부한, 뭔가 물이 풍부하게 막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 앙자가 있다. 근데 이게 좀 풍부하게 많이 흘러 넘치면 또
아까 본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옆으로 넘치면 범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한번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앙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를 들고 있는데 딱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것이 뭐 이런 막대기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벌 도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요 죽을 사자에 해당하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재앙, 재해나 재난을 의미하는 요 재앙 앙자가 되고요. 그 다음 벼화자가 들어가면 모내기 할 때 모앙자. 이것도 거의 우리가 쓸 일이 크게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앙 밑에 요 세조자가 들어간 건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원앙세 할 때 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믿음과 어떤 정절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이 원망할 앙자인데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앙심이다, 앙심을 품다 할 때 이 앙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영자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뭐 그 나라 이름으로 주로 쓰였는데, 뭐 꽃이라던가 뭔가 드러나거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요 빛을 영자 같은 경우는 해일이 들어가서 뭔가 어떤 석양빛이라던가 어떤 뭔가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동이 앙자, 어떤 이런 사발이나 이렇게 좀 넓은 그릇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바른 부분이 요 앙이었고 아래가 어떻게 보면 그릇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런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뭔가 풍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